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골룡포좌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네요. 화제가 됐던 박혜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요즘 확실히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걸 느껴요. 왜냐면 제가 지난 주말에도 K리그 직관을 다녀왔는데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다녀왔는데 최근에는 어딜 가도 그래도 축구 팬분들은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럼 현장 가면은 막 와 골룡포다 막 이렇게 뭐 여러 개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뭐 규태씨다 해가지고 저를 직접적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맞죠? 그 사람 맞죠? 이것도 있고 아니면 세종대왕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좀 해외 팬들이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많이 막 알아볼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뭐 그러면은 막 헤이 막 코리안 가이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러냐? 코리안 크라잉맨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 코리안 크라잉맨. 코리안 크라잉맨. 크라잉맨으로 많이 또 불러주셨고 진짜 많이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골룡포를 입어야 알아보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골룡포를 저만 입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닌 다른 분이 골룡포를 입은 걸 보고 또 그래서 그분한테 나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착각하시고. 그치 또 이제 외국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는. 그쵸. 그렇구나. 아스날의 엄청 빅팬인데 네. 아스날의 또 대표적인 인물하면 사실 아르센 벵거 감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농담 삼아서 벵거 한번 만나고 싶다. 여기 카타르에 오셨다던데 설마. 그 말을 한 바로 다음날 진짜 100% 리얼로 그 다음날에 프랑스 대 덴마크 조별리그 경기를 보러 갔는데 정말 이게 무슨 우연인지 제가 앉아있던 뒤에 바로 벵거가 제가 앉아있던 자리 바로 뒤 단상에 거기가 이제 프랑스 방송국에서 나와서 중계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벵거 감독님이 코멘테이터로 오셨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아니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어디에 막 몰려가는 거야. 다 사람들이 거기 쳐다보고 찍고 있고 뭐야 하면서 딱 뒤를 돌아봤는데 벵거 감독님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거기로 쫓아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태극기에 사인도 받고 완전 죽기 전에 내가 벵거 감독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실 아스날 팬으로서 벵거를 만난다는 건 정말 거의 약간 진짜 제가 알기로는 같은 일이죠. 기자님도 아스날 팬이시잖아요. 좋아하죠.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죠. 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어떤 좀 일을 하시는지. 원래는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일을 하고 있어서 축구 크리에이터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나 여러 가지 방송에 나와서 어떤 패널이나 혹은 MC로 마이크 잡는 일을 하고 있고 행사나 이런 어떤 행사나 이런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하는 MC 역할도 하고 있고 뭐 방송국 리포터도 했던 경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는 직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이런 방송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근데 그 인지도 부분에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좀 혹자는 너 뭐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조금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되게 솔직하시네. 맞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염두를 했는데 그게 또 다행히 잘 풀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지도도 많이 얻고 그래서 그런 인지도로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지면 이걸로 좀 축구 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재미난 영상을 많이 만들고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이런 모습으로 더 많은 분들께 웃음과 감동도 전해드리고 결국 이 사회에 조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요.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이번 월드컵이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여러모로 기분이 좋아요. 한국 월드컵 결승 직관하기. 한국의 월드컵 결승 직관. FIFA 월드컵.
vs 아스널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직관. 와 진짜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렵다. 아니 근데 무슨 선택을 하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기태 씨가 또 애국자시고 아스널 팬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가정이 제가 죽을 때까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전자든 후자든. 네. 아니 그러세요. 전자든 후자든. 아, 근데 냉정하게 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 그래도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한 번은 진출을 했으니까 0506 시즌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월드컵 결승에 아직 진출을 해본 적이 없으니 네. 최대 기록이 4강이니까 뭔가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의 확률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우리나라의 월드컵 결승을 직관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스날의 챔스 결승은 그래도 뭔가 죽기 전에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의 대한민국의 월드컵 결승 진출은 정말 이게 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국은 죽기 전까지 절대 월드컵 결승을 못 간다. 갈 수 없다. 이런 거죠. 마침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마침 또 제가 토미야스 유니폼 들고 와서 더더욱이 제가 약간 매국노스러운 발언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성인 대표팀인가요? 아니면 뭐 U17, U20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우리 대표팀이 U20은 결승까지 또 그렇죠. 최근에 또 갔다 왔으니 네 급하게 이렇게 수습을 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네요. 네. 아무튼 그만큼 아스널이 뭐 결승 진출은 뭐 네. 해봤으니까. 그쵸. 그리고 현장에 제가 직접 가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16강 진출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이게 말로 쉽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음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느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와 결승에 가서 직관을 한다? 라는 건 단순히 비단 결승뿐만 아니라 결승까지 가는 뭐 조별 라운드, 16강, 8강, 4강까지 다 제가 직관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와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일들의 연속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상황이 저에게 직접 온다면 현실로. 그래서 저는 전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네. 한국 월드컵 결승 직관. 네. 네. 아스날은 뭐 남의 나라 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깟 아스날. 우리나라가 짱이죠. 그쵸? 아스날 팬분들은 좀 계시거든요 저희 TV에. 아 그렇구나.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스날 팬보다 우리나라 팬인 것 같기 때문에. 현명하세요. 네. 현명하세요. 네. 두 번째 마지막 질문. 한국 월드컵 4강. 이거는 뭐 유튜버로서 질문 드리는 건데 네. 한국 월드컵 4강 직관이 아닙니다. 한국 월드컵 4강 하기 vs 실버 버튼 획득. 네. 그러니까 직관 안 해도 돼요 4강은. 네. 4강 진출 vs 실버 버튼. 그러니까 그 전자는 네. 나의 어떤 개인의 영위와는 관련 없이 그냥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고 그렇죠. 후자는 개인의 영광이잖아요. 맞죠. 네. 저는 전자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4강 진출, 월드컵 4강 진출. 이유는 사실 실버 버튼은 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낙수욕 효과로 우리나라의 축구 산업이 더더욱 발전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축구 크리에이터로서 열심히 하다 보면 실버 버튼을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전자는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후자는 딱 그것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4강 진출을 하면 저에게도 또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점은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혹자는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축구가 좀 질리지 않냐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너무 행복하게 잘 하고 있어서 질린다는 감정을 별로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제가 월드컵을 15경기를 봤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3주 동안 15경기를 본 거니까 심지어는 하루에 2경기 본 적도 있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많이 봤는데 한 열흘째 되는 날은 살짝 조금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경기가
심지어 그 10번째 경기가 스페인 대 독일이었거든요. 굉장히 조별리그에서 최고 빅매치였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물론 그날 경기가 좀 재미없긴 했었어요. 그렇지. 소문난 잔치에 좀 먹을 거 없긴 했었는데 그래서 좀 그때 권태로움을 느껴서 축구 매일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은 잠깐 쉬었던 뭐 일례가 있긴 했었는데 뭐 그런 거 제외하고서는 뭐 축구를 매일같이 보고 관련된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 뭐 잡지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에 대한 권태로움을 아직은 느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요즘은 진짜 뇌가 축구에 그 절여졌다라는 표현이 딱 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축구 얘기밖에 안 하고 축구 관련된 그런 것만 찾아보고 뭐 언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만 찾아보고 네 좋은 점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아하는 일들로 가득 제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데 힘든 점도 약간 동시에 따르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축구에 내가 절여져서 축구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가능한 그리고 축구는 매주 경기가 계속해서 있잖아요. 해외 리그도 있고 우리나라 리그도 있고 또 국가대표 경기들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다 팔로우업을 하려면 다른 건 좀 챙기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뭐 더글로리 이런 거 못 봅니다. 그거 볼 시간에 축구를 한 경기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뭐 연진아 멋지다 박연진 뭐 브라보 이런 거 하시는데 잘 몰라요. 앞뒤 내용은 모르시는구나. 밈만 알아요. 밈만. 네네네. 근데 또 요즘 같은 크리에이터 세상에 또 그런 밈에 최신 밈에도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뉴진스의 하이보이가 저의 마지막 최신 밈이라서 그러시구나. 네, 조금 축구에 내가 절여진 이후론 최신 밈에 따라가기 좀 버거워한다. 제가 또 케이팝을 좀 좋아했어서 그걸 놓지 않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요즘 신곡내도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네. 힘든 점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챙길 시간이 약간 없는. 좋은 거를 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좋아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많았거든요. 축구도 좋아하고 케이팝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굉장히 그 흔히 말해서 덕후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를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업으로 삼다 보니까 그 차순위로 있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흥미나 어떤 이런 관심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갓 성장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결국 크리에이터로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영상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럼 사실 소비자는 대중들은 그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영상 중에 내 거를 선택을 해줘야 내 거의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되려면 결국 그 소비자들 혹은 사람들이 내 걸 선택할 날들이 오기까지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요즘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선택을 해서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또 유튜브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요즘은 또 뭐 틱톡이라는 숏폼도 있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도 있고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어떤 플랫폼이든 내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축구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이나 어떤 컨텐츠를 올린다면 결국은 꾸준함이 성공 여부를 가르지 않을까. 사실 모든 컨텐츠 크리에이터 보면 성공의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남들이 했던 걸 조금 모방했는데 더 창의적으로 모방한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꾸준히 했다는 거. 결국은 꾸준히 했다는 거. 한 달에 하나를 올리든 아니면 하루에 하나를 올리든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래도 꾸준히 했다는 거. 우리가 1년에 하나 했다는 걸 꾸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그래도 한 달에 하나 이상의 영상 혹은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그거를 꾸준히 몇 달, 몇 년을 하면 그게 언젠가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도 뭐 이번에 골룡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지만 사실 제가 유튜브 처음 콘텐츠 촬영을 한 게 2017년 9월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막 출연료를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출연료 막 3만 원 막 이런 거 받으면서도 촬영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시작을 해서 4년 5년 꾸준히 하다가 이제 골룡포 좌가 조금 더 화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 거지 사실 저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골룡포좌라는 아이템으로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됐을 때 조금 더 제 역량을 보여드리고자 좀 준비를 열심히 해왔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 4년 5년 했을 때 그냥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를 했더라면 이 기회도 안 왔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이 크리에이터라는 길, 방송인으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왔고 이번에 조금 이목이 집중이 됐을 때 그때 더 꾸준하게 제 컨텐츠를 만들어 내서 저는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꾸준함이 무기고 꾸준함이 답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어쨌든 마지막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네. 매듭을 지어주셨는데 앞으로의 목표 좀 목표는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산업 안에서 사람들에게 축구로 비롯된 재미와 즐거움, 감동 등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축구를 통해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회를 조금 더 행복하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수치적인 목표는 크지 않아요. 단순히 뭐 몇만 명의 구독자 혹은 뭐 몇만 명의 팔로워를 달성하고 싶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저의 모습 혹은 제가 만든 컨텐츠를 통해 아 축구가 이렇게 재밌구나 나도 축구장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 꼭 그 목표 이루어지시리라 저는 믿어도 싶지 않고요. 단 한 명의 사람이 포포2를 정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할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지금까지 월드컵 골룡포자 박규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